안녕하십니까. K부동산월드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이 되면 과연 주택가격은 폭락이 될지 폭등이 될지 또는 신청자들한테 로또 청약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도 8월 12일자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부분부터 적용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최대 10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매각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해서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수도권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것을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을 민간주택까지 도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세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 포인트로 여겨집니다. 개정 전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필수 요건 그리고 선택 요건이 있는데요.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이 선택 요건 B, C, D 중에 한 가지를 충족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정량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사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단일화시켰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단일화시켰고요. 다음에 선택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분양 가격에 있어서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을 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단서 조항을 하나 붙였습니다. 단 분양 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량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다음으로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기 과열지구를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 지역은 전체 구가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성남시 분당구, 다음으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구 수성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31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1개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새로운 적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적용 기준 안에 들어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적용 시점을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지정 효력은 일반 주택의 경우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나누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일반 주택 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선사항은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걸로 일어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예전 가격이 나오게 되면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얼마만큼 나오게 될지, 그 다음에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가 그때 어느 정도 나오게 돼서 조합원 자격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무시를 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한 단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무시돼 버립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는 예정됐던 이익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예정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행에 있어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로 구분을 해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기간을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3년에서 8년, 민간택지는 3년에서 4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공공택지 역시 5년에서 10년, 민간택지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기간을 확대해서 강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받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 향후 효과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1989년도에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후에 주택경기가 침체가 일어나면서 이 또한 자율화로 전환 시행을 하게 됐고, 다시 노무현 정부 때 부활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주택 공급 위축이 되고 아파트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역시 시행을 보류했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향후 효과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단기적 효과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억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중장기 효과를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사 수익성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 축소가 될 것이고, 건설이 축소가 되면 중장기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될 것이고, 중장기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그러한 우려도 있다,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역효과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입니다. 운 좋게 분양받은 소수 사람만 막대한 이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게 로또 청약 광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강화, 거주 의무기관으로 인한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래 실종이 일어나고, 그러한 거래 실종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금액의 현금 부자라든지 전문 투자자들에게는 가격이 조정되는 시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이 되게 되면 1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실소유자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20% 내지 30% 이상 싼 가격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최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점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자가주택, 그리고 1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억제되고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그러한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